책에 묻고 책이 답하다 Q&A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요,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책을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길을 찾고 안목을 키우고 통찰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얻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 책 속에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대할 그런 이유는 없겠죠. 맞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도 안목도 좀 키우고 통찰력도 좀 키우고 상상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어제와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놀라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책을 잘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책을 읽어야죠. 그렇지만 그냥 책을 읽지 말고 서평을 써라. 왜냐하면 서평은 독서의 완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평을 쓰면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무슨 책일까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독서의 완성, 서평 쓰는 법이란 책이 나왔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저한테는 참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서평까지. 맞아요. 저도 서평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서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 읽어서 읽은 책 가운데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잘 읽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알짜배기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진짜 아주 꿀맛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두 가지, 많지 않아서 좋아요. 서평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평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what, 그 다음에 how, 이 중요한 이야기. 왜란 이야기는 벌써 했습니다. 왜 서평이냐? 책을 읽는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서평이 무엇인지, what, 서평을 어떻게 쓸 것인지, how, 이 두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평이 무엇일까요? 답을 해보세요. 서평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지금 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이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독후감의 감동과 깨달음. 책 읽다 보면 감동, 눈물도 있고요. 아, 이것이구나. 깨달음도 있고 지식도 얻게 되죠. 이런 독후감의 감동과 깨달음이 정서적인데 이것에다가 조금 조미료를 더 치는 거죠. 어떤 조미료? 바로 논리와 또 논리에 대한 체계성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설득력을 조금 더 넣어줘. 그것이 바로 서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읽을 때 감동, 깨달음, 거기다가 약간의 조미료 같은 논리를 더해서 책에 대한 것을 한다면 그게 서평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아주 쉬워요. 그러면 서평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를 좀 더 알아가야 되겠죠. 무엇을 알았고 왜를 알았다면 이 책의 서평의 제목이다 보니까 서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약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써! 쉽게 말하자면 서평하기 위해서는 읽어야죠. 읽은 내용을 압축을 해야죠. 책을 다 낭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또 파는 것도 많지만 그거를 요약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래야 서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씩 상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공격적으로 읽고 공감적으로 읽고. 공격과 수비죠. 공격적은 이나치 완전히 칼로 완전히 잘못이다, 엉터리다, 내용이 잘못되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책을 읽는 내용들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적이죠. 이건 정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 정말 좋은 정보야, 이런 공격과 그 다음에 수비와 같은 공감의 내용으로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 서평을 쓸 수 있고,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게 될 부분이 요약이 참 어렵죠. 참 쉬운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요약을 정말 잘 하려면 요약이 정말 중요한 필수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책에 선정할 때 서론이 정말 중요해요. 서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서론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차를 다뤄요. 목차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책을 얼만큼 소화시켜 나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책에 대한 구조를, 토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내용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뭐를 할 것이냐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책의 내용은 이거다, 이런 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그 목차와 서론을 딱 보고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 무엇을 말했지를 아주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평하지 않더라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론과 목차를 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읽다가도 돌아와야 돼. 내가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것인가? 이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하는 것이지? 할 때 돌아와야 될 길은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는 지도예요. 책에. 그리고 그 각 장에 대한 요약을 계속해서 조금씩 적어 놓는 것, 그러면 요약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리를 뚝딱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호불호를,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명확하게 칼로 상과 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하라는 것이죠. 이건 좋았고 이건 나쁘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서평이란 어떤 걸 좀 생각한다면 이 책은 버려라, 이 책은 품어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럼 왜 어떤 면에서 생과 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불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평가의 모습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공시적 맥락과 통시적 맥락. 공시적 맥락.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는가? 이 책이 왜 나왔는가? 이 책이 왜 팔리는가? 이런 어떤 맥락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시적은 좀 더 어려워요. 이건 진짜 그 책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걸 말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면에서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왜 소개하고, 내가 이 책을 왜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공시적 맥락을 한번 생각한다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렵죠. 유익한 건 맞는데 이걸 목표로 삼기는 진짜 전문 서평가,
서평의 길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걸어갈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평입니다. 서평은 간단하게 서평을 그냥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책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자는 책 제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것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해를 해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요약에서 강조되던 목차, 서론과 더불어 책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이 책은 설명에서, 책 컨텐츠에서, 목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술술 이야기하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배열이 잘못되었다, 제목이 잘못되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독서의 시작점이자 평가의 시작점이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 공감이 가요. 왜냐, 목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목차는 책의 조감도이자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목차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책의 핵심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차의 요약을 같이 심어서 같이 기록을 해서 그걸 보면서 이것이 어떠하다라고 생가사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것처럼 추천한다, 버려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평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평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더 하자면 일단 생각하고 이래서 정독을 해야 되겠죠. 또 반독은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것. 책은 한 번으로 보고 보다는 최소한 2번 정도. 또 메모하는 것. 장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메모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걸 메모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정말 좋아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그게 없으면 읽을 가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또 내가 생각나는 바를 적어야 되죠. 밑줄도 긋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생각난 것들 적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성장시키고 그 지식과 그 어떤 것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중요합니다. 반짝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허공으로 날려보내지 말고 곧장 기록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과 관련된 사람은 자기 머리맡에 잠자기 전이든지 깨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뭔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종이, 그런 펜 항상 준비해 둡니다. 창조적인 사람일수록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걸 기억할 것이다 생각하고 내버려 둘 때가 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아쉬울 때가 그거 뭐였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영감 같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내용과 통찰력이었는데 그걸 놓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써요. 여러분 쓰세요. 쓰면 늘게 돼 있고 쓰면 그 책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좋아지고 그것이 나의 내면을 훨씬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서평. 반드시 서평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봐서 읽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강추해 드립니다.